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적 걸음을 떼기 위해 바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신가요? 마냥 설레는 마음일 수도 있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런저런 생각 또 초조함과 두려움에 긴장되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시작이 봄날처럼 산뜻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MCBS 문창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2017년 1팀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에 남게하던 많은 추억들 발끝마다 가득해 행복하기만 했던 많은 기억은 변한 것이 없는 걸 너에게 마음이 닿았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문창 라디오가 신입생들과 함께 만든 첫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신난 거예요, 이거 되게? 저는 신나지 않았는데.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돌아왔는데. 네, 저희 1학년 신입생들도 슬슬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을 보니 벌써 벚꽃 피는 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각 지역의 벚꽃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들은 벚꽃 축제를 즐길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네. 어떤 계획이에요? 저 이따 말해줄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어색해. 왜 이래.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벚꽃축제 말고 봄에 놀러갈 만한 장소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즐겨왔던 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봄에는 뭐 하시면서 보내셨나요? 저는 재작년에 가족들이랑 같이 양재시민의 숲에 갔었는데 거기가 봄이 되면은 막 벚꽃도 엄청 많이 피어갖고 사진 찍기 참 좋았던 곳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곳들도 봄 풍경에 맞게 되게 좋았어서 엄청 수줍게 얘기하는데? 네, 좋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뭐 하셨어요? 수는 거 그래 물어봐. 죄송해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랬어. 근데 양재 시민의 숲이 어디 있는 거죠? 양재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양재 죄송합니다. 숲인데. 저 시민의 숲이 이름이 양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상원이는? 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야자 끝나고 집으로 좀 걸어오면서 공원 잠깐 가로질러 갔는데 그때 되게 공원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늦게 끝나서 밤이었고 했는데도 벚꽃이 되게 밝으니까 아, 되게 밤에 봐도 벚꽃은 되게 아름다운 꽃이구나라고 맞아, 생각했던 맞아. 것 같아요. 어디 사세요? 어느 동네죠? 저 갑자기 인천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동네에 있는 공원이라길래 어느 동네인지 궁금했어. 양재 아닐까요? 또? 다음 아름이는? 아, 네, 저는 재작년에 친구랑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서울의 광진구 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되게 생각보다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창 시즌이다 보니까 커플 구경을 꽃 구경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랑 다음에는 커플로 오자고 했는데, 왜? 네, 괜찮아. 네,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길이 너무 예쁘고 정말 예쁘고 그 근처에 건국대가 있어서 그 대학로랑 되게 경치가 좋아요. 네, 꼭 진짜 한번 좋아요.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다음 정한이는? 네, 저는 최근에는 사실 공부 때문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의무를 다하느라서 네. 딱 어디 놀러 가지 못했고 어... 어릴 적에 어릴 적에요. 아프다. 얼마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
아니 무슨 무슨 하나 초중 아니 초등학교 때 갔던 걸 추천해줘요? 대박이다. 산은 변하지 않죠. 몇 년 전이죠? 산의 경치는 변하지 아, 않죠. 선생님은 방탄이 변하는데. 산의 경치는 변하지 않죠. 그니까. 그래서 꼭 방학상이 아니라서 꼭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은 산 같은 거 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가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관악산 갔었습니다. 나도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등산 되게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랑 안 친하시네요. 좋아하시는지. 저랑 안 친하시네요, 이분. 네, 저는 고3 때 뭐, 본인은 학업에 의무를 다하느라 안 갔다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을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양아치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뒤에 가면은, 학교 바로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효양고등학교인데, 바로 뒤에 효양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가요, 심심하면. 심심하니까 등산을 열심히 해서 올라가요. 근데 뭐 꽃이 막 펴있어. 진달래, 막 개나리 펴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효양산으로 오세요. 윤지는? 저는 친구들이랑 그 벚꽃 보러 여의도를 갔었는데 저도 남자친구랑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그냥 사진만 예쁘게 찍고 왔었어요. 다음 승희 오빠는? 또 작년에 여의도 갔었는데 여의도가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 국회의사당 뒤쪽으로 가는 길 쪽이 생각보다 예쁘대. 뭐라고 말해야 돼? 어떻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죠 도대체? 네, 그래서요. 네. 아, 예뻤어요. 그랬군요. 네, 예뻤어요. 여의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전 여의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벚꽃축제 보려고. 근데 제가 사진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꼭 옆에 사람이 걸쳐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도 아까 이제 아름이가 말을 했지만 거기 가면은 내가 지금 꽃을 구경하러 온 건지 사람을 구경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던데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의도 알겠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니 말 저는 진짜 많이 다녀요. 봄에 놀러 많이 다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이 봄이랑 가을인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여러 개 이렇게 걸쳐입기도 좋고 그냥 사진 찍으면 어디 가도 예쁘잖아요. 막 봄에는 이렇게 꽃이 막 흩날리고 막 가을에는 단풍이 흩날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쁜 거야. 날씨도 이제 막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니까. 저 뿔뚝뿔이라서요. 제가 맥주 해볼게요. 그랬는데 저는 일단 올해 간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에버랜드 튤립 축제를 해가지고 보러 갔었어요. 봤는데 그 에버랜드 중앙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진짜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갔는데 진짜 막 엄청 커다란 의자도 막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 찍게 막 이렇게 하게 해놓고 꽃도 진짜 잘 심어놨어요. 이렇게 정말 딱 봐도 그냥 흙을 파가지고 꽃을 이렇게 급하게 심은 게 보이긴 보였는데 주변에 풀이 없어. 그냥 맨 흙바닥에 그냥 꽃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인위적이에요. 되게 인위적인데 되게 예쁘게 인위적이어가지고 가서 그리고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분수대 이렇게 있는 데에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꽃을 이렇게 막 붙여놨어. 거기 앞에 사진 딱 찍는데 너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에버랜드는 저 원래 가면은 무조건 놀이기구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타고 와요. 놀이기구를 되게 좋아해서 티를 한 5번, 6번 타고 와야지 이제 잘 놀았다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탔어요. 티를. 한 번도 안 타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왔는데도 되게 재밌게 놀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세요. 끝나기 전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되게 꽃을 좋아하는데 벚꽃은 되게 식상하잖아요. 뭐 어딜 가도 너는 게 벚꽃인데. 그래서 제가 특별한 꽃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왜 특별한 꽃을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자꾸 비웃어 뒤질라고. 아니 순화해서 말하세요. 근데 이제 서울의 봉은사에 홍매화가 핀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하고 갔다 왔어요. 저번주 주말에 갔다 왔는데 근데 뭐 이렇게 꽃이 많이 없어요. 벚꽃 축제 가면은 벚꽃길에 이렇게 꽃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산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한 그루에 사람이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또 그만큼 이제 약간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다 보니까 가서 사진 찍는 맛도 나고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봄과 여름이 되면 빼먹을 수 없는 데가 한강 아닙니까? 제가 한강을 진짜 작년 이맘때 밥 먹듯이 갔어요. 진짜 쏘고 너 갈래? 응. 그래? 가자. 왜 가보지? 하면 이제 돗자리를 빌릴 수 있잖아요. 전 돗자리가 있습니다.
제 개인 돗자리가 있어요. 가져가지고 이렇게 치킨이나 엽떡에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 정말 그만큼 행복한 게 없고 예, 심지어 거기 한강에 가면 비린내 나잖아요. 물 비린내 나잖아요. 그 물 비린내조차 상큼해요. 진짜. 예, 여러분 한강에 꼭 가시면 좋겠고 저는 이 정도면 무겁지 않죠 여기가. 무겁게서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항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께 각자의 봄을 듣고 나니 저도 어서 올해의 봄을 만끽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봄하면 떠오르는 꽃이 벚꽃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봄이면 생각나는 영화나 책 또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뭐죠? 네. 저는 봄하면은 그 로꼬랑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유주가 불렀던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가 되게 생각이 나요. 그 제가 고3 때 제 아침마다 아침 방송을 틀어줬어요, 노래를. 이렇게 아침 자습 시간에 그때가 한 3,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예쁜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뭐지? 이러고 열심히 들었는데 옆에서 막 친구가 이 노래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데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이게 냄새를 보는 소녀의 OST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봐가지고 근데 몰랐는데 그래서 듣다 보니까는 그 시즌에 그 봄이었을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내 상황이나 그런 게 맞물리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텁텁한 교실 안에서 봄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제가 생각이 나서 네, 저는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노래는 이제 바이바이 마이 블루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아는 분 계시나요? 네, 저요. 혼자군. 몰라요? 이 명곡을? 네. 혼자만 알아요 혼자만. 혼자만.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되게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보통의 가사들은 딱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인 상황, 이별한 상황, 연인인 상황 이런 게 딱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냥 난 욕심이 많아서 너보다 더 커지고 싶고 너를 안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시적인 가사가 나와요. 이걸 되게 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한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어느 상황이나 다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 들어도 맞는 말 같고 뭐 좋을 때 들어도 맞는 말 같고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오빠는? 저는 노래는 뭐 굳이 생각해보자면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한 80년대나 90년대 때 나왔던 노래들이 약간 아까 지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시적인 가사나 그쵸. 네 그런 류의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노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쪽 노래고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이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지금 날씨가 약간 바뀌는 시기잖아요. 추웠다가 또 다시 따뜻해졌다가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추천하는 영화 이름은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이라는 영화인데 되게 좀 약간 심오한 영화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지금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저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윤지는? 저는 그 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다이어리 같은 건데 이따만한 그 Q&A라는 책이 있어요. 뭔지 근데 알아, 뭔지 알아. 그게 이게 매일매일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5년 동안 이제 제가 답을 적는 건데 저는 그 작년 3월부터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5년 동안 쓰면 제가 이제 3월이니까 작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게 딱 보이니까 그치. 되게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영화도 했는데 저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거 영화가 진짜 뭔가 설레는 그런 영화라서 보면 설레잖아요. 그래서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Q&A 저도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이어리가 3년치가 있고 5년치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 그래가지고 난 절대 모를걸? 모를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이거 할 못할 것 거야. 같은 거야. 나는 이걸 3년에 걸쳐서 할까? 3년 그 중에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엄두도 못했던 건데 대단하네요. 이분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네. 과거에 내 생각을 보면 되게 뭐 이딴 생각을 해 이럴 것 내가 같은 이렇게 그랬어. 그럴 것 같단 말이야. 아, 근데 대단하네요. 그다음 정한이는? 저는 유장하 감독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본 건데 실제로 영화 내에서도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시련을 되게 극복하면서 실제 계절도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이거 OST가 되게 좋거든요. 그 OST 들으면 되게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아름이. 네, 저는 노래 두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이유랑 하이포라는 가수가 콜라보를 한 봄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노래인데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인 저의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나만 맞아. 빼고 사랑에 빠진다는 게 정말 표현을 잘해준 것 같아서 근데 맞아. 개인적으로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 노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예요. 이게 봄하면은 막 설레고 사랑이 싹트고 이런 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가사가 되게 심오하고 약간 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청춘? 이런 봄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약간 청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진짜 이 노래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딱 봄이 되면 그냥 막 마냥 벚꽃이 날려요 설레요 막 이렇게 이런 노래가 많은데 일단 봄사랑 벚꽃 말고랑 또 작년에 나왔던 그 뭐지 봄이 좋냐 아, 그것도 그렇고 되게 그런 어떤 설레이는 풍경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런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상원이는? 저는 좀 봄이고 좀 4월 계절이지만 월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쯤 되잖아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제목이 좀 긴데 4월에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좀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너의 이름이라고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거기랑 되게 비슷하게 써놨어요. 4월에 어느 맑은 아침에 여자를 만났는데 100%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한테 가서 우리가 옛날에 한 3년 전쯤에 혹시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신과 나는 만났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라서 되게 그래서 4월이기도 하고 마침 봄이니까 거기 또 봄인 건 생각이 갔는데 그렇게 봄에 만한 단어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봄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참 대단하다 싶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를 진짜 잘 쓰는 게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랑이랑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데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게 정말 잘 쓴 거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류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영이는? 저는 재작년에 담임 선생님께서 고3이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영화를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런 영화인데 이게 봄이면은 아무래도 첫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영화인데 이게 진짜 내용도 그렇고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도 약간 첫사랑 그런 거라서 약간 봄처럼 따뜻한 감성을 이렇게 잘 표현된 영화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벌써 1부 마지막 질문이네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두꺼운 패딩을 벗고 봄 코디를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나 분홍색을 코드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봄 코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지금 아직 춥지 않아요? 봄은? 그래서 나는 봄이 그래서 좋은 게 처음에 좀 추우니까 이렇게 껴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나중에 좀 날이 풀리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패션 리더죠. 완전 패션 천재 막. 정환이가 한번 먼저 얘기해볼까요? 저는 되게 체크 셔츠가 이쁘다 생각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셔츠가 다른 계절 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렇지만 안에 많이 입잖아요. 셔츠는 딱히 드러내고 입으면 된다고 그런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체크 셔츠는 되게 이쁜 옷이라 생각하는데 속으로만 입는다 생각하는 게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봄은 따뜻하니까 체크 셔츠 한 장만 걸치고 그냥 다녀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난 것 같아요. 셔츠가 대부분 이렇게 안에다 레이어드해서 안 보이게끔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냥 체크 셔츠가 이쁘니까 좀 겉에다가 이렇게 보여지게 입고 다니라고. 근데 체크 셔츠도 되게 종류가 많지 않나요? 막 무슨 색깔이 더 예쁘고 막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봄이니까. 그러니까 밝은 색깔 어떤 거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색깔 그 체크 셔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옷장을 뒤쳐보시면서.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노란색 체크 셔츠 개나리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 윤지는? 저는 봄에는 화사한 색의 옷을 되게 좋아하는 제가 분홍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벚꽃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핑크색 자켓이랑 얇은 버버리 코트 이런 것도 예쁠 것 같고 꽃무늬 블라우스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꽃무늬 네, 블라우스 오늘도 핑크 색깔로 입고 왔어요, 여러분. 예쁘다. 되게 본인 취향 확고하시네요. 네. 승희 오빠는? 저는 워낙 칙칙한 색깔들을 좋아해서 맞아요. 네. 제가 1년간 봐왔는데 계속 이런 것만 입고 다녀요. 시커먼스 하는 것만 입고 다녀요. 오늘도 되게 시커먼스 하거든요. 처먹었어요. 오빠는 패스하는 걸로 하시고. 가와해놓고 패스하는 겁니까?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 사람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여리여리한 거 좋아하면 이렇게 여성스럽게 입고 다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 게 대충 알아들으세요. 대체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꾸 시민 좀 미치겠네. 근데 저는 되게 옷장을 열어보면 되게 넓어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제가 되게 다양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죽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죽 자켓이나 청자켓 같은 게 정말 가을이랑 봄에밖에 못 입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 입어야 된다. 이때 많이 입으세요, 여러분. 지금 패션 수업 받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뭐 수업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렇게 코트 같은 것도 사실은 코트를 겨울에도 많이 입는데 사실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너도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사실 코트가 진짜 빛을 발하는 계절은 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뭐 검은 색깔 코트, 그냥 갈색 코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과감한 색깔, 핑크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마치 그 도깨비에 나왔던 이동욱 씨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그냥 코트가 딱 들어왔는데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뭔가 핑크 색깔 이런 저희 메인 MC님이 수빈이가 입고 다니는 그런 코트처럼 입고 다니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이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하늘하늘한 거, 원피스, 블라우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몇 벌 없어요. 그래서 몇 벌 없는데 근데 그걸 입으면은 사실 그 옷이 주는 분위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하늘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은 거랑 보세요. 저 가죽 자켓 입고 온 저랑 윤지를 보세요. 되게 많이 그쵸? 누가 더 본 같아요? 얘가 더 본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잘 안 입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서영이. 저는 그 핑크색 옷이 집에 별로 없는데 잘 입지도 않고 근데 뭔가 봄에는 핑크색 옷을 입고 싶어서 연한 청바지에다가 핑크색 남방을 주로 입고 다녔거든요, 봄에. 그래서 그걸 추천했고 또 봄에 불어오는 좀 따뜻한 바람 같은 거? 그런 거를 컬러한 가디건, 그러니까 뭐 베이지색 같은 거? 가디건을 입으면은 봄바람도 잘 스며들고 걸쳐 입기도 좋은 옷이라서. 그래서 제가 하늘하늘한 치마랑 원피스랑 블라우스를 추천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강요하지 마요, 내말 또. 너무 본인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 니마. 동감이 아니잖아요, 이거. 바람이 싹 불면 싹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되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럼 상원이는? 저 아까 지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약간 레이어드 식으로 해서 맞아요.
오늘도 이 하늘색 그 와이셔츠에 하얀 셔츠 입고 왔는데 셔츠 잠깐 벗어두고 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밝은색 옷 계열로 입으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너무 다 밝은색 옷 입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나갔는데 다 밝은색 옷 입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 한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훌륭해 멋있어요. 나 마름이. 아, 저는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제가 원피스를 졸업식 때 예쁜 거를 핑크색을 하나 샀는데 너무 입고 싶은데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지금 옷장 안에 잠들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빨리 꺼내주고 싶어요. 지금 그거에다가 가디건 딱 걸치면은 되게 하늘하늘하니 예쁠 것 같은데 아직 벚꽃도 안 피고 해서 그쵸. 네. 따뜻해질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 정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다고 하잖아요. 그냥 꺼내세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별래요. 그래서 제가 걸렸거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직 내게 사랑은 그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인 상춘곡의 발상지인 정읍. 살아 숨쉬는 고전문학의 향기와 긍지를 되살리기 위해 문예작품을 복무하고 전국 상춘곡 시낭송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등의 응모 부문별 2편씩입니다. 복무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거리를 스치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우린 함께 있는 걸 있잖아. 너와 같이 걷는 날이 늘어갈수록 나의 밤은 더욱 빛이 나고 있는 걸 알잖아. 환한 밤을 채운 우리 이야기 그 안에서 너와 나는 함께라는 걸. 오늘 2부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볼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던 지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인양 작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민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는 만큼 너무 자세하지 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침몰한 지 1072일 거의 1000일, 그쵸. 3년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가 지금 인양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인양 작업을 실행하고서 생각보다 빨리 이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왜 지금까지 그쵸? 질질 끌었나 응.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정부가 진짜 대책을 별로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5일이면 될 일을 왜 3년이나 끌었어?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주면 될 일인데. 근데 또 막상 그거를 보면은 왜 그게 이렇게까지 늦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가족분들께서 거절하신 부분이 더 커요. 유가족분들께서 정부에서도 인양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해왔지만 사실 그 이전엔
유가족분들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친구들의 시신이 손실될까봐.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유가족들이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정부만 그런 게 아니야. 유가족도 그렇게 한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처음부터 구조 작업이나 어떤 유가족 그 희생자의 어떤 그 시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구조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고 실행을 했다면 유가족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미루니까 정부가 나중에 하는 말은 난 돈이 없어. 그 사람들 몇 명 구웠는데 내가 돈을 왜 써?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나중에 정부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한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유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근데 그 시기가 좀 그런 게 하필이면 좀 현재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상태에서 또 도크라고 해야 되나? 맞죠. 그 끌어오는 그 작업부터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속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그쵸. 뭔가 박 대통령 측에서 뭐 하지 않았던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일을 나서서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갑자기 수수수수 진행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진행을 하지 않고 막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다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이게 인양이 늦어졌던 게 되게 뭐랄까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살아있지도 않고 그냥 시체니까 뭐 그쵸. 거기다 그쵸. 드는 비용도 엄청나니까 수천 원씩 드는 작업을 몇 구 시신에다가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처음에 유가족분들께서 인양 작업을 미루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미루게 되면서 사실 처음에 바로 그 인양 작업을 시작을 했으면 돈이 이만큼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몇 배가 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멍청했다고 해야 되나? 정부도 그렇고. 그쵸, 서로가 그러니까 그 정부는 그래도 저희 유가족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정부는 그래도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무작정 안 돼!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그 인양을 하는 날에 원주에서 그 세월호 리본 모양의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되게 그것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저희 아빠가 찍었거든요. 진짜? 대박! 네, 그래서 대박이다. 근데 그거를 사진만 그냥 제보를 했다가 이제 편집설 막 조작설 이런 게 도니까 이제 아빠께서 인터뷰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나간 거고 그래서 그 조작설 이런 거가 나왔다는 걸 듣고서 뭔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뭐 우주의 기운 이런 드립 칠 때는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하늘에 그거 떴다고 왜 그걸 믿고 앉았냐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그거는 되게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하늘의 기운 그런 거 안 믿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리본 모양이었고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좋은 기운이 있나 보다. 인양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였던 거지. 내가 하늘의 기운을 믿어서 이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직까지도 서영이 말대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리본을 달고 다니면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아직도 그거 달고 다녀? 그만 달고 다녀도 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되게 웃기거든요. 자기가 가족을 잃어봤으면 그게 아직도라는 말이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 아빠가 그 사진 찍은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보를 했다고 해서. 진짜 세상 좁네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제 제보자가 되셨네요. 네. 저거 바로. 그러면은 인양 얘기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저희가 인양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촛불 집회가 있었고 정말 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YMCA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여기다가 리본을 달고 다녔고, 이제 추모제도 매년 갔었어요. 세월호 1주기 추모제, 2주기 추모제 매년 갔었고, 사실 그 세월호 터진 그 연도에 제가 고2였을 그때도 사실은 되게 시위도 많이 갔었고 추모제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말씀드렸듯이 매년 추모제에 가요. 그래서 올해 추모제도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모제는 이제 인양도 됐고 박 대통령도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좀 크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그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거기서 하거든요. 네, 거기가 화랑유원지에 그 분향소도 있었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하는데, 이제 가면은 제가 추모제 갈 때마다 하는 일이, 일단 저는 교복을 입고 가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학생 때 일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제가 학생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제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싶어서 늘 교복에다가 여기 배지를 달고 가거든요. 가면은 갈 때마다 달라요. 다른데 이게 십자가에다가 노란 리본이랑 풍선을 막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그 커다란 노란 배를 만들어요. 거기서 풍선을 진짜 많이 달아놔요. 풍선을 진짜 엄청 많이 달아놔서 다 같이 세월호를 하늘에 띄우는, 인양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띄우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일이 다 같이 그 YMCA 지역 깃발이 있어요. 이렇게 깃발이 뭐야? 이게 저는 경기도 이천 출신이라서 YMCA 2000 해가지고 이제 그걸 깃발을 들고서 엄청 커요. 그게 그냥 깃발이 아니라 이런 세모난 깃발이 아니라 진짜 엄청 커다란 이런 엄청 그런 깃발인데, 이제 그걸 들고서 다 같이 그 지역별로 줄을 쫙 쓴 다음에 걸어요. 거리행진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단원고까지 걸어가서,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까지 걸어가서 단원고에 다 같이 또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하는 추모제고, 사실 추모제가 진짜 많아요. 뭐 수원에서 하는 추모제도 있고 지역마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추모제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저는 가려고 했는데 그 변명이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작년은 고3이라서 참석을 못했었고, 재작년에도 시간이 안 맞아갖고 엄마랑 동생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모제는 진짜로 꼭 참가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엔 또 3주기도 있지만 1000일을 이제 맞아서 하는 추모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왜냐면 정말 그냥 TV에서 볼 때는 남의 일이에요. 진짜 남의 일. 그냥 TV에 나오는 일이구나. 그냥 늘 그런 뉴스 속보가 그렇듯 그냥 뉴스에서 보도하는 그런 일이구나. 기사를 봐도 그렇고 그냥 남의 일인데, 내가 가서 보면은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정말, 보통 분들은 유가족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유가족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많이 만나뵀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그 생존자 친구들이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눈물바다가 돼요. 다 울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쁘다 어쩌다 이게 핑계라는 게 사실 맞아요. 핑계가 맞고 그냥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네, 저 그런.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응. 저는 지역이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에 응, 사고가 그치, 일어났다니까 그치. 되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응. 일주기 행사 때 단원고를 직접 가서 응, 응. 참여를 했는데 제가 사실 2주기 때는 제가 못 갔어요. 제가 1주기 때 단원고를 갔는데 응, 제가 응. 기억 교실을 다는 못 둘러보고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응, 응. 너무 아니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좀 저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많이 없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란 리본도 솔직히 제가 못 달고 다니겠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그러니까 지역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맞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지역 감정인 게 아니라 너무 다 안산에 살고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딘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무신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집 앞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름이가 유독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원고등학교를 그때 갔었는데 정말 그때 시생자분의 언니분이 편지를 읽으셨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그치. 감정이 뭐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진짜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맞아요. 이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름이가 얘기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제 친구가 죽었어요. 제 친구가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살아 돌아온 친구도 있었고 희생이 된 친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피부로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냥 제가 그때 어땠냐면 그 사건 터지던 날 그냥 친구랑 같이 야자하기 전에 그냥 저녁 먹으러 가자 이러고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먹고 있는데 떡볶이집 TV에서 막 속보가 막 오는 거야.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배가 침몰됐대. 근데 안에 애들이 있대. 근데 어디 학교죠? 봤는데 단원고래. 단원고? 뭐지? 그래서 막 혹시 몰라서 내 친구 페북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 페북 들어가서 맞나 그 학교가? 이러면서 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날이 되게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제 친구랑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사건이 터졌을 때 교실에 앉아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교실에 존재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냥 앉아있는데 애들이 다 세월호 얘기를 해. 내 짝꿍도 세월호 얘기를 하고 내 친한 친구도 세월호 얘기를 하고 다 세월호 얘기를 해.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다 세월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곤욕이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더 이상 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되게 막 욕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막 진짜 그만하세요 이러고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괴로운 얘기였고 그리고 정말 더 화났던 거는 세월호 사건이 조금 이제 식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식는 거예요. 더 이상 세월호 따위에 관심이 없어. 쌤들도 얘 관심이 없어. 애들이 바다에서 깔려 죽었든 어쨌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아예 말을 말던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그 일을 가까이서 겪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지만 정말로 그 사고를 겪은 생존자들이나 아니면 그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더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 일이 아닌데도 많이 울었어요. 학교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맨날 우는 거야. 그냥 그 시즌에 그냥 한두 달을 계속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울고 있는 것도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왜 울어? 내가 가서 눈물 닦아드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울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스르고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름이가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름이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또 시위 같은 것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가본 시위는 아닌데 기억에 남는 시위가 제 친구가 죽은 제 친구가 이름이 박성복이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갑자기 페북을 이렇게 넘기는데 기사가 뜬 거야.
뭐야? 봤는데 박성복 어머니가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방패에 짓눌려서 갈비뼈가 부서진 거예요. 근데 갈비뼈가 폐를 찌른 거야.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저는 그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사를 보자마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당장 연락을 했어요. 애들한테 막 연락을 해서 어머님 어떠시냐고 막 물어봤는데 병원에 가셨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자기들도 함부로 찾아뵙기가 너무 죄송해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진짜 당장 병원 달려가서 진짜 어머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그게 다 조심스러워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그때 내 스스로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비참하다 했었어야 되나? 아, 내가 되게 작은 존재구나.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시위를 보고 나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는 그 세월호를 뭐 진실을 밝히자는 그런 좋은 취지의 시위도 있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어버이 연합에서 만든 반세월호 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월호 진실을 막 밝히자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유가족이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집회가 있다는 게 좀 화가 나서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또 청와대가 막 뭐 직접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올해 1월 기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정부가 이 사건을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봐주지를 않고 그쵸.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구나. 이거를 현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느꼈어요. 서영이가 말한 거에 연장선으로 제가 좀 더 말을 하자면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정부가 없애라고 했었어요. 중간에. 왜 그랬냐면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정부의 말이 되게 웃겨요. 물론 국민들의 돈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건 맞는데 자꾸 돈 낭비한다, 돈 쓰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한심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뒤로 빼달리는 그 비리들을 차라리 좀 줄이고 맞아요. 올바른 데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 특조위가 되게 사실은 그 정부 말이 맞는 점도 있는 게 제대로 조사된 게 없었고 운영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조사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막 팀이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모순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버이 연합회에서 그렇게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박사모가 태극기를 맞아요. 들고서 그런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딱 갔는데 광화문 쪽으로 갔는데 아니 무슨 태극기를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지하철역에서 막 뽀딩기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저게 뭐지? 가방에 이렇게 배낭에 꽂고 다녀요. 저는 되게 대한민국 사랑하는 분들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서 박사모 분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저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닌가? 저게 태극기 낭비고 저게 저분들 낭비. 다리도 시원찮은 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게 무슨 고생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만 더 걸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뭐지? 박근혜 정부 퇴임하라고 이런 또 그런 촛불 시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겼어요. 좀만 걸어가면 이렇게 반대가 있다는 게. 근데 세월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세월호도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늘 거기서 단식 시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근데 좀만 걸어가면 그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세월호 관련 서적이나 수문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서적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서적이 맞아요. 1년에 30권? 세월호 관련 서적이 그렇게 나왔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읽은 적이 없어요. 한번 읽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안 읽었을 거예요. 그쵸. 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책이 나오는 게 막 특정한 한 명의 저자가 있는 책보다는 다 같이 이제 시민 취재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냥 읽어보자.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자 라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서 서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추모곡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추모곡도 엄청 많아요. 가수분들께서 진짜 많은 재능 기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곡을 쓰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저는 그 천개의 바람이 되어 라는 성악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주 씨. 맞아 이명주 성악가 그분이 저는 그 노래를 추모제에 갈 때마다 불렀었어요. 가사를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그걸 부르면은 눈물이 주체가 안 돼요. 그걸 부르면 제대로 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고2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YMCA라는 단체에서 노란 색깔 티셔츠를 입고 세월호 배가 그려져 있는 그걸 입고서 DMZ를 순례를 했었어요. DMZ를 순례를 해서 이렇게 DMZ를 쭉 순례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걸어서 도착한 게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가서 마지막에 그 티를 다 입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거기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눈물이 주체가 안 돼요. 어딜 가서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맞아요. 그냥 정말 그 희생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게 그 노래 자체가 원래는 일본에서 되게 사람들이 돌아오셨거나 그럴 때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부른 노래라서 되게 그렇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초반에 나온 세월호 추모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른 아시는 곡은 없나요? 그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곡 아시죠? 그게 저 자주 들어보진 못했는데 저 몰랐는데 제가 아는 언니분의 친한 친구분이 그 원곡자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언니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녹음 좀 해놓을 걸 그랬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되게 그 얘기 듣고 슬펐고 약간 꿈을 못 다 이루고 간 것 같아서 본인 목소리로 들었으면 맞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광화문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천개의 바람이 되어도 불렀지만 그 김자훈 가수가 그 세월호 희생자인 학생 중에 가수가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녹음해 놓은 노래 파일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같이 해서 듀엣곡처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위의 꿈이었어요. 그 노래가 거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거위의 꿈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학생의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꿈을 다 못 이루고 갔구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나마라도 작은 이 무대에서 가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말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현재인데요. 혹시 세월호 생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생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저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다큐프라임에 이미 그 특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TV로 쭉 봤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게 인터뷰가 아마 그분들이 20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상황을 아주 잊지를 못하고 인터뷰하는데 생생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트라우마가 각각의 트라우마를 말을 하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그 인터뷰 질문 중에 음.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가를 다루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이제 떠났으니까 그치. 친구의 빈자리를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맞아. 네. 저도 이제 생존자 친구가 2명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걔네 얘기를 사적으로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꺼내기 힘든 걸 아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무대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걸 몇 번 들었었는데 그냥 자기들은 딱 실려와서 병원에 가가지고 계속 그 병원에 이번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야. 애들이 없어. 맨날 같이 안녕 인사했던 애도 없고 밥 먹던 애도 없고 핸드폰을 딱 들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톡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있고 보내도 연락이 답장이 오지 않고 사실 그래서 세월호 이제 생존자 친구들이 얼마 전에 천일 기념일 촛불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말이 그냥 괜스레 답장이 안 올 걸 알아도 연락을 해보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래도 잘 지내고 글도 남겨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짓을 해봤어요. 저도 그 짓을 해봤는데 보내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있냐고 보내요. 답장이 안 올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듣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친구 번호가 아예 그냥 없어서 카톡 자체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괜히 전화도 한번 해보고 문자도 한번 해보고 페북도 한번 들어와서 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참 뭐라 해야 되지? 이 친구들이 대답이 돌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설리라는 이제 기장님께서 기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장님께서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시고 마지막에 실제 그 기장님이랑 생존자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쿠키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 생존자들이 설리 그 기장님한테 꼭 편지 매년 보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유대감이 있게 둘이 지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정상적인 구조가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선장이랑 그 세월호 생존자분들도 저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선배님께서 그 셜리 영화 하셨으니까 말인데 세월호 관련해서도 영화가 하나 나오고 그쵸. 다이빙 벨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란 영화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게 막 기획 의도는 되게 그럴싸하겠는데 알고 연출 의도 자체는 막 상업적이고 되게 뭐 그 세월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막 고군분투 그 인간의 갈등 막 그런 걸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일단 분노를 했고 거기에 또 그치. 유가족도 아무도 만나보진 않고 그냥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영화는 펀딩을 받아서 제작되려고 한 영화인데 이게 아까 SNS에 잠깐 찾아보니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반발해서. 그러니까 되게 사실 상업 영화라는 것 자체는 반감이 없어요. 왜냐면 상업 영화가 흥행도 잘 되고 더 많이 봐요. 작은 영화보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카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카트라는 영화도 되게 그런 어떤 노동조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지만 그런 소외된 계층을 다루면서도 상업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 되게 웃기죠. 세월호라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세요!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마디씩 해야 돼요, 이제는. 네, 세월호 사건을 우리 겪었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문제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가 있을까를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한이부터. 세월호 보면은 저도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중계 되잖아요. 막 생존자도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맞아. 되게 막 응원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응. 되게 그때는 되게 뜨겁게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응. 근데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응. 사람이 원래 남의 일이면 되게 차가워지고 냉정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세월호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면은 지겹다 소리도 나오고 맞아. 그만할 때 되지 않나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사실 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다들 좀 자기 주변 일이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추모제 같은 것도 막 참여하고 해서 진짜 느껴보면은 네, 멀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일이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는 세월호가 정말 아직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사소한 거. 이런 배지나 리본, 그리고 팔찌.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천안함 사건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사실 다 잊어버렸거든요. 세월호가 이만큼까지 남아있었던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정말 사소한 거 리본 달고 다니세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사람이 똑같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가방에 리본이 달려있는 여자랑 안 달려있는 여자가 있어요. 저는 달려있는 여자가 훨씬 더 저는 그냥 봤을 때 성숙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정한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상훈이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좀 그 사고 같은 게 또 승무원이나 선장이나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친 거니까 더더욱 벌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또 그 대통령조차 그 국민의 안전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7시간 동안 아무런 행적도 없다가 뭐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해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 통해서 또 사람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이게 진상 규명이 돼서 좀 더 마음속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윤지는? 그 세월호 사건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는데 제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잖아요. 대학생 1학년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 희생된 아이들 잊지 않고 계속 추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일 희생자 다시는 안 나오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영이는? 저는 그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안내방송으로 그 탈출을, 그러니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안내방송 무시하고 맞아.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희생된 사람들은 안내방송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말 이런 뭐 안내방송 이런 거 잘 듣고 따라해라 이런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대로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안내방송,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무조건 그냥 수용하지 말고. 진짜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른이라는 존재가 진짜 어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몸만 큰 성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이 든 성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어른이다라는 말을 안 해요. 나는 아직 그냥 성인이에요. 성인이고 내가 어른이 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아직 우리 엄마 아빠도 어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맞는 걸까? 사실 그 사람들이 어른은 맞을까?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도 있고 뭐 탄핵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지금의 기성세대들의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데 이제 몇 년 뒤면 저희가 기성세대가 되는 세대가 오는데 그쵸. 그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성세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다음 아름이는?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생생한데, 저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저희 어머니 동료의 아들이 제주도로 수영여행을 간다더라라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부럽다라고 생각만 했지 진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년 4월 16일이 되게 생생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역이 안산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저만큼 이렇게 세월호를 좀 생생하게 기억하고 추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또 언론에 되게 불신이 생겼어요. 맞아. 오보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저희만큼이라도 좀 바뀌어가지고 언론이 잘못되고 편파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는 방송인 만큼 공정하게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정말 저 또한 2번 다시 이런 대형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언론에 대해서 되게 사실 그전에 불신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더 많이 불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 당일날에 구조조사 생존자조차 똑바로 보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걔네를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내 지금의 오늘이 어쩌면은 어제 그 아이가 살고 싶었던 간절한 하루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고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시골에 외할머니가 계셔서 외할머니를 보러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봤는데 선보이가 건져졌다고. 건져져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난 지금 여기 경상도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디서 했는데? 안산에서 했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친구의 장례식조차도 찾아가보지 못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했고 제가 제일 뭔가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정말 한 일이 없고 저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작은 거,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그냥 어딘가에 우리가 그걸 기억할 만한 걸 숨겨놓는 거, 이렇게 배지를 단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걸 겪으면서 더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늘 생각해요. 내 어깨에 몇 명이 더 얹어져 있다고. 이렇게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인생을 더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몇 배로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부 다소 아주 많이 무거운 주제였고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는데 말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냥 엄청 무겁고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잔잔하게 끊기지 않고 잘 진행이 된 것 같죠?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곧 벚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이 다가온 지금 우리와 같은 설레임을 안고 있던 친구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된 지 곧 3년이 됩니다. 똑같은 시절에 차마 다 피지 못하고 저버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아직 남은 3월과 곧 시작되는 4월을 활기차고 예쁜 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창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